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일하며 남편과 아이 챙기는 생활이 쉽진 않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다더니 불과 몇 해 전 겪은 끔찍한 경험을 떠올리면 지금의 이 무탈함에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 저는 어렵게 찾은 행복이 산산조각 날 뻔한 그날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록 겪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경험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됐죠. 그럼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오랜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째 되는 해였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국에서 지내다 돌아오니 아무리 고국이라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남다른 인연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거래처 미팅에서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깔끔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함까지 갖춘 사람이었죠. 미팅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수연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분위기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 있는데 같이 저녁 식사하실래요?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소녀처럼 설레더라고요. 그 후로 저와 남자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운명처럼 만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의 해외 발령 때문에 오랜 기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반갑더라고요. 모두 같은 과 동기들로 20년 넘게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원래는 대학 때 자주 붙어 다니던 5명이 전부 모이기로 했는데 한 명이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해 아쉬웠어요. 야,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한국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다들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야 보네? 해외 생활은 어땠어? 친구의 따뜻한 인사에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음,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내다 보니 괜찮더라.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청첩장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제가 연분홍색 봉투를 건네자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수연아, 너 결혼해? 친구들이 흥분해서 소리쳤고 다들 청첩장을 펼쳐보느라 난리였죠. 너무너무 축하해. 신랑 어떤 사람인지 사진 좀 보자. 그런데 친구들이 청첩장 속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에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 예비 신랑이 너무 잘생겨서 놀란 거야?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친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간신히 용기를 낸 듯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저기 수연아, 이 사람이 진짜 네 예비 신랑이 맞아? 어디서 만난 건데? 응? 아, 거래처에서 만났어. 그렇게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야. 제 말에 친구들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서로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저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네요. 왜들 그래? 뭐 할 말 있어? 그러자 그중 한 친구가 깜짝 놀랄 말을 털어놨습니다. 자기 수연아, 이 사람 지원이 남편인 것 같아.
지원이라면 그날 개인 사정으로 모임에 오지 못한다고 했던 나머지 한 친구였죠.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원이 남편을 모를 리가 있니? 결혼식에도 갔었는데. 그러자 친구가 난감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본 건 전 남편이야. 너 외국에 있는 동안에 일이 좀 많았거든. 지원이 남편이 산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사별하고 재작년에 재혼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사는 게 바빠 연락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원이의 재혼 상대가 제 예비 신랑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 뭐라고 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가 재혼한 남자가 내 예비 신랑이랑 닮았다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니,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틀림없다니까? 너 외국에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밥도 얻어먹었단 말이야. 그때 한 친구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딨더라? 그날 받은 걸 분명히 넣어둔 것 같은데? 모두 멍하니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몇 초 후 친구가 마치 금광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어요. 여기 있다. 지원이 남편 명함.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네요. 명함? 그래. 우리 밥 사준다고 만난 날 인사하면서 명함 줬거든. 자, 봐. 이름이랑 회사 적혀있지. 네 예비 신랑 이 사람 맞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가 건네주는 명함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까진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친구의 남편과 신기할 정도로 닮았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정신이 아득해오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그 명함에 선명하게 제 예비 신랑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원이 남편 명함이라는 거야? 혹시 너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친구들은 한숨을 쉬며 단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잘생긴 얼굴이잖아.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얼굴 아니야. 그리고 우리 다 한꺼번에 그럴 리 없잖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까지 할 남자가 친구의 남편이라니.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지금 지원이 만나러 같이 가볼래?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이 모임에 못 나온다고 한 거거든. 회사로 가서 정확히 확인해보자. 친구들의 제안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자꾸 울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잠시 후 친구들과 저는 카페를 나와 지원이가 일한다는 강남의 한 디자인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섰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저를 부축해줬죠. 수연아, 괜찮아? 우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친구의 위로도 제 불안을 가라앉히진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원이가 일한다는 8층에 들어섰을 때 심장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몇 걸음 안으로 걸어가자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주말이라 직원은 많지 않았지만 안쪽 휴게실에서 몇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음처럼 굳어 숨쉬는 것조차 잊을 뻔했네요. 휴게실 유리창 너머로 지원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예비 신랑이 분명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청첩장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로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의 아이를 안은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란한 가족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부축했지만 이미 제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친구들이 계속 무슨 말인가 건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잠시 후 친구들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된다며 같이 오겠다는 호의를 모두 거절하고 혼자 돌아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나 잘해주던 사람이 하필 내 친구의 남편이었다니. 유부남이면서 나한텐 감쪽같이 미혼 행세를 했던 거야?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 참담한 기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무리 울어봐도 후련해지지 않았네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몇 번이고 계속 벨이 울렸지만 끝까지 무시했죠. 그러자 30분쯤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뻔뻔한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나야. 안에 있지? 문 좀 열어봐. 저는 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이웃에 민폐를 끼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안으로 달려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수연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어디 아픈 건가 하고 걱정했잖아. 상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더군요. 그 뻔뻔한 얼굴에 갑자기 불같은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말투로 물었어요. 진우씨, 오늘 뭐 했어? 제 냉기 흐르는 목소리에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나? 자기가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했지. 주말인데도 처리할 게 많아서. 왜? 거짓말.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불과 1시간 전 예비 신랑이 지원이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걸 똑똑히 봤는데 아무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회사에만 있었어? 제가 다시 묻자 상대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고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너 혹시 정말 어디 안 좋은 거야? 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나지막히 말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근데 자기야말로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 말에 예비 신랑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할 말? 난 그런 거 없는데? 그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어요.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딴짓하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도 뻔뻔하게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니.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만 가줄래? 좀 피곤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섰습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친 뻔뻔한 인간과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죠. 자기 오늘 정말 이상하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은 그만 갈게. 빨리 결혼해서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달이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하마터면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충격에 그날은 어떤 신랑이도 버릴 기운이 없어 그저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만 했어요. 더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도 지겨웠고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자 예비 신랑이 아쉬운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전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던 모습이 진짜라면 예비신랑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 그것도 제 친구와 그녀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저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눈으로 본 그 장면, 저의 예비신랑이 친구의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던 그 모습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비신랑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가 하면 제가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진실이 뭘까? 지난 반년간 행복했던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 남편이랑 불륜이라도 저질렀던 거야? 그렇다면 내가 상간녀? 세상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숨이 막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하게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시 친구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무와도 동행하지 않은 채 혼자였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 많이 망설였지만 남들 앞에서 더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친구와 단둘이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사이였기에 흥분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 나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건물 로비에서 잠시 고민하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8층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자 평일에 활기찬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직원에게 친구를 찾는다고 하자 잠시 기다려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나오다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군요. 수연이? 어머, 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설마 나 모임에 못 나가서 보러 온 거야? 활짝 웃으며 달려와 반기는 친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저희가 얼마나 더러운 악연으로 얽혀 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는 것 같았죠. 지원아, 오랜만이다. 얘기 좀 할 수 있니? 아니, 당연하지. 이리로 와. 저기 휴게실이 있거든. 친구는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아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휴게실 안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딱딱한 일반 사무 업무가 아니라 디자인 회사라 그런지 분위기가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잠시 기다리라며 커피를 2잔 가져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바닐라 라떼야. 너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제 커피 취향까지 기억하는 친구를 보니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친구는 귀여운 얼굴에 보조개를 만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예전부터 남자들에게 인기가 꽤 많았어요. 예비신랑이 그런 지원이에게 빠진 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부남 주제에 저런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지 그 대범하고 뻔뻔한 형태에 소름이 돋더군요. 미안해, 수연아. 나도 주말에 꼭 나가고 싶었는데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외국 생활이 힘들었구나. 예전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기 지원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혹시 애들한테 아무 말 못 들었니? 무슨 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친구들이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함부로 떠벌리지 않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진 막막했어요.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이기에 이를 악물고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원아, 이거 내 청첩장이야. 어머, 청첩장? 지원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바라봤어요. 응, 나 이 남자랑 반년 전부터 만나다 결혼까지 약속했어. 이거 전해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잊지 않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웃으며 제가 건넨 청첩장을 열어보던 친구의 얼굴이 이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향해 물었어요. 지원아, 너 이 사람 잘 알지? 김진호. 그러자 지원이가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친구 곁으로 직원 서너 명이 무리지어 다가왔습니다. 지원씨, 점심 먹으러 안 가? 손님 오셨나 보네. 친구에게 말을 걸던 직원의 눈길이 제가 건넨 청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청첩장을 본 직원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 이거 지원씨 남편분 아니야? 엄청 닮았다. 그러자 당황한 친구가 청첩장을 덮으며 소리쳤죠. 그러게요. 저는 친구가 와서요. 오늘 점심은 따로 먹을게요. 그러더니 지원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수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남편이 왜 여기 있어? 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회사 밖으로 데려갔어요. 수연아, 너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한 거야? 그래, 난 아무것도 몰랐어. 주말에 친구들한테 청첩장 보여줬다가... 저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 모습을 본 지원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퇴근 후에 다시 만나자. 지금 여기선 너랑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와 저녁에 다시 만날 약속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낯뜨거운 문제를 얘기 나누는 게 곤란한 눈치였거든요. 결국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서 회사로 출근했지만 당연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어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시계를 보니 만나기로 한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내내 고민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파혼.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숨 쉬며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손은 떨렸지만 이미 결심은 확고했어요. 수연아, 퇴근했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상대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호씨, 나 중요하게 할 말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내가 회사 앞으로 갈까? 아니, 내가 그리로 갈게. 회사 맞은편 공원에서 봐. 잠시 후 예비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자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진호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진호씨, 지원이 남편이잖아요. 김지원, 내 대학 동창이에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제가 갑작스럽게 쏟아낸 말에 예비 신랑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지원이랑 아는 사이야? 깜짝 놀란 남자가 꺼낸 첫 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대학 때 꽤 친한 사이였죠. 근데 청첩장 주려고 만난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내 예비 신랑이 지원이랑 재혼한 현재 남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지원이 회사에서 새 식구가 오붓하게 웃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지원이 만났더니 왜 자기 남편이 내 청첩장에 있는지 놀라서 묻던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설명? 유부남 주제 총각 행세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은 게 무슨 설명이 된다고? 그것도 내 친구 남편이면서. 당신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운이 나빴네. 하필 이렇게 더럽게 엮이다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아니야, 정말 오해라니까. 나는 예비신랑이 무언가 말하려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린 이걸로 끝이에요. 맘 같아서는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주장하고 싶지만 지원이 아이를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 그 면상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말아요. 자기야, 수연아! 그 말을 끝으로 매몰차게 돌아서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빨리 걸음을 옮겼어요. 지원이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라도 관계를 정리해 놔야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굳게 마음먹은 게 무색할 정도로 돌아선 제 얼굴은 온통 눈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혼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감정을 좀 수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신없는 와중이라 눈치채지 못했는데 약속 장소가 예비 신랑의 집과 가까운 동네였네요. 친구와 만나기로 한 카페는 저도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죠. 갑자기 서글픈 생각에 간신히 수습한 눈물이 다시 쏟아지려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원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전과는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이었죠. 지원아, 나 여기 오기 전에 너희 남편하고 정리했어.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다. 나도 억울하긴 하지만 결혼까지 한 네가 더 놀랐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지원이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란 저는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집으로? 아니 됐어. 거기 내가 왜... 너 화난 마음은 알겠는데 집에까지 날 데려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난 벌써 정리했다니까? 수연아, 제발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선 말하기 곤란해서 그래. 부탁이야. 지원이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비 신랑과 지원이가 살고 있을 그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집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친구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까르륵거리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와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이가 해맑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이번엔 비행기 접어줘요. 친구가 자기 아빠가 접어준 거라고 유치원에 종이 비행기 가져와서 자랑했단 말이야. 그 말에 예비 신랑이 대답했죠. 그래, 이 삼촌이 또 종이 비행기 천재라는 걸 보여줘야겠네. 기다리고 있어.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삼촌? 아직 아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안 하나 보네? 예비 신랑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저에게 파혼을 통보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와 아이와 웃으며 놀아주고 있더군요. 가슴 아픈 건 저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준영아, 일로 와. 옆집 이모가 스파게티 만들어주신다고 했어. 가서 누나랑 스파게티 먹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달려나와 절 보며 인사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네가 준영이구나. 많이 컸네. 제가 본 아이의 모습은 돌잔치에서가 마지막이었는데 훌쩍 자랐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옥죄어 오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가 앞집으로 놀러가고 난 뒤 집안에는 저와 지원이 그리고 그 남편 세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아마 앞집에 부탁해 일부러 아이를 맡긴 것 같더군요.
어색한 침묵 속에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지원이었어요. 수연아, 일단 들어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지원이가 예비 신랑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친구의 침착한 모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상황이 지원이에게도 달갑지 않을 건 분명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숨막히는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껴 간신히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남자가 벌떡 일어나 다가왔어요. 수연아, 왜 그래?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서 제 팔을 잡고 이마를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런 남자의 팔을 뿌리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나! 지원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지원이는 이상하리만치 태어냈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자기 남편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뿌리치는 저를 억지로 소파에 앉힌 남자와 지원이를 앞에 두자 또다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이 숨기고 있다는 게 뭔지 들어봐야 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뭘 숨겼다는 거야? 빨리 말해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비 신랑과 친구의 집에 끌려와 진짜 울고 싶은 건 전데 갑자기 지원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친구를 예비 신랑이 조심스럽게 토닥였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또다시 심장이 요동쳤죠. 내가 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모든 걸 망친 거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원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연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들은 저는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뭐? 친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저는 인상을 쓰며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니라니? 사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사촌 오빠야, 수연아. 친구의 뜬금없는 고백에 저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사촌 오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전 남편이 떠나면서부터 많은 일이 있었어. 친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였는데 회사에서 등산 갔다가 실족사했어. 나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 근데 난 아이돌 보느라 그날 같이 가지 못했어.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라도 같이 갔을 텐데. 친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전 남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 같았죠.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난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것도 몰랐어. 넌 해외에 있었잖아. 그런데 수연아, 난 그 사람이 단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 사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회사에 결혼 전부터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 난 이미 남편이랑 사귀고 있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지. 지원이가 말을 잇기 힘들어하자 곁에 앉아있던 저희 예비 신랑이 대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포기하지 않은 거야. 지원이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스토킹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협박? 지원이한테 남편을 없애고 자기랑 재혼하자고 했다더라. 그런 말 하면서 계속 주위를 맴돌았나 봐. 생각지도 못한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로 남편이 죽었어. 등산 갔던 날 그 남자도 같이 있었거든.
그럼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지. 근데 증거가 없대. 목격자도 없고 정황만으로 구속이 어렵다고 그냥 실족사로 결론 났어. 친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얼굴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졌죠. 그 후로도 그 남자가 계속 나한테 연락했어. 이제 남편도 없으니 자기랑 결혼하자고. 미치겠더라. 무서워서 회사도 옮겼어. 근데 비슷한 업계에 있다 보니까 몇 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소문도 금방 나더라고. 그래서 진호 오빠한테 부탁한 거야. 내 가짜 남편 역할 해달라고. 가짜 남편? 아니 그럼 진호 씨가 네 재혼한 남편인 척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맞아.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소한 나랑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어. 마침 오빠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청했지. 오빠랑 재혼한 것처럼 가족 사진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다녔어. 그래도 그 사람이 자꾸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서 일부러 회사에도 아이랑 오빠를 불러서 단란한 가족인 척하고.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대학 동창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어? 그건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어. 그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자가 건너편에 앉아있더라고. 나를 미행한 것 같았어. 너무 놀라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남편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래서 오빠가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밥도 사주고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갔어. 이런 생활 정말 지치고 너무 힘들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을 참고 살았어?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제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친구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봤지. 하지만 그 남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건 없었어.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론 경찰이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 그냥 잘 말해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지. 참다 남자가 만나달라고 보낸 문자를 보여주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어. 숨어서 지켜보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동안 친구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리 가짜라지만 이런 얘기하면 네가 좋아할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사정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한 건데 네가 지원이랑 친구였다니 나도 놀랐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만 알아줘. 지원이랑 아이를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었어.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지원이 회사에 같이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인간이 우리 회사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걸 봤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해서 아이 데리고 회사로 와달라고 한 거야. 우리 가족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자리는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됐어요. 제가 봤던 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모두 연기였던 거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오빠는 그냥 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너한테 오해받고 힘들어했어. 헤어지자고 했다며? 제발 그러지 마. 이제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하지 않을게. 친구들한테도 내가 다 해명하고. 지원이가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소갈이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아니야 지원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지 모르고. 근데 당장 진호 씨가 남편이 아닌 걸 알면 그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섣불리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이제 나도 도와줄게 지원아. 그러면서 저도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지원이는 감격했는지 저를 끌어안았고 저도 그런 친구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기분이었어요. 예비신랑이 그런 저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줬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 제 결혼으로 예비신랑이 지원이의 가짜 남편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해 고민하자 지원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 그동안 나랑 준영이를 위해서 고생한 오빠의 행복을 나 때문에 미루라고 할 순 없어. 더구나 오빠의 결혼 상대가 너라는 걸 알아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 내가 좋아했던 친구랑 착한 오빠의 결혼인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나도 언제까지 남들한테 민폐 끼치면서 살 순 없잖아. 이제 준영이의 엄마로서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기 위해서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예정대로 결혼해. 친구로서의 부탁이야, 수연아. 그런 지원이의 간절한 부탁으로 결국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기겁할 일이 일어났어요. 예비신랑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평소 저보다 친분이 있던 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연씨, 진호가 아직 출근 안 했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어요? 이렇게 연락 없이 늦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예비신랑 동료의 전화를 받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오더군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근 핑계를 대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 봤지만 집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두려움에 떨며 지원이에게 연락했지만 지원이도 아는 게 없는 모양이었죠. 지원아, 아무래도 이상해. 진호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무단으로 결근을 하다니. 나한테 연락도 없고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었어요. 지원이 전 남편을 해코지한 남자라면 현재 재혼 상대라고 생각하는 예비신랑 역시 눈에 가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정신 나간 남자가 제 예비신랑까지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에 진호 씨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었죠. 에이, 걱정하지 마. 나 해병대 나온 남자야. 난 절대 자기 혼자 두고 어디 가지 않아. 지연이 괴롭히는 그 인간도 언젠가는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두고 봐. 그렇게 자신하던 남자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휴가까지 내고 예비신랑이 갈 만한 곳과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지원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혹시 진호 씨한테 연락 왔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빠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문자라니? 제 다급한 물음에 지원이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했어요. 여보, 미안해. 사실 나 그동안 당신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편해지고 싶어. 뭐? 그걸 진호 씨가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지. 오빠가 왜 나를 여보라고 불러? 이건 분명히 그 미친 인간이 벌인 일이 틀림없어. 나랑 오빠가 부부인 줄 알고 오빠인 척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설마 그럼 진호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수연아, 나 지금 경찰서 갈 거야. 너도 얼른 와. 오빠 납치당한 게 틀림없어. 그 말에 경악한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끌어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지원이가 말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미리 도착한 지원이가 열심히 그간의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오빠랑 제가 정말 부부라고 착각한 그 스토커가 오빠가 보낸 척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무서운 짓을 벌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지원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갑갑한 마음에 뛰어들어가 지원이 옆에 서서 외쳤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 남자 김지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까지 받은 상태라고요. 이러다 무슨 문제 생기면 경찰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오해라고 해도 사람이 저런 마지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소지는 파악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처절한 저의 외침에 경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김진호 씨 휴대폰 마지막 신호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얼마 후 결과가 나왔어요. 마지막 신호가 신사동 근처에서 잡혔네요. 오전 8시 30분경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회사 근처예요. 아침 출근길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은요? 거기서 신호가 끊기긴 했는데 지금 그 일대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동안 저와 지원이는 손을 맞잡고 예비 신랑이 무사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여기 좀 와보시겠어요? 이 남자 김지원 씨를 스토킹해서 접근 금지당한 그 남자 아닌가요? 인상착의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말에 얼른 달려가 화면을 확인하던 지원이가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예비신랑 뒤쪽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진호 씨를 향해 있는 게 느껴졌죠. 맞아요. 틀림없는 그 남자예요. 그 남자가 진호 오빠 뒤를 밟았나 봐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던 경찰이 명령했죠. 근처 CCTV도 더 확보해. 저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동선 파악해야 해. 그렇게 CCTV를 계속 추적한 결과 스토킹남이 예비신랑을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헌데 회사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화면이 끊겼습니다. 여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의 말에 눈빛이 매서운 형사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 남자 인적사항 확인해서 소유 차량이 주변 건물 주차장에 출입했는지 전부 확인해봐. 인근 도로 영상도 확보해서 확인하고. 그 말에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찾았습니다. 용의자 소유의 검은색 SUV가 김진호 씨 회사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조수석에 진호 씨로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차량 위치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아. 혹시 모르니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도 확인해봐. 형사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확인했습니다. 계속 추적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확인해야 해. 긴박한 추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지원이와 저는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죠. 불안함에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형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용인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간 걸 확인했습니다. 인근 주유소 CCTV에도 잡혔고요. 근데 CCTV상으로는 김진호 씨의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두려움에 떨며 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뇨? 그럼 벌써 무슨 사달이 났다는 건가요? 아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일단 그 지역 경찰이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출발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만류했어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진호 씨가 위험한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원이도 나섰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 사촌 오빠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형사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위험한 행동 하지 마세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차를 탄 채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예비신랑의 행방을 추적하는 무전이 들려왔어요. 용인 외곽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쪽에 뭐가 있죠? 폐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폐가라니. 정신없는 사람을 왜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건지 심장이 떨려왔죠. 그때 형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통화를 끝낸 형사님이 우리를 돌아봤어요. 드론으로 수색한 결과 한 폐가에 검은색 SUV가 주차된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진호 씨를 찾았다는 얘기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형사님의 말에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근데 집 주변에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네요.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현장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소방차도 대기 중이었죠. 언덕 위를 올려다보니 폐가 앞을 서성이는 남자의 손에 라이터가 들려 있었고 그 주변에 기름통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폐가로 뛰어가려 하자 경찰이 저를 붙잡았어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불 지른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이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자기 마누라를 속이고 바람 피운 이 남자를 내가 벌주려는 거야! 긴박한 대치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때 지원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 남자 내 남편 아니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원이의 말에 남자가 놀라는 게 보였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어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왜 만나서. 괜찮아. 너 대신 내가 복수해줄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아니야. 정말이에요. 오해라고요. 그 남자 내 사촌 오빠예요. 뭐라고? 남자가 놀라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나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지원이는 움찔했지만 남자를 달래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무 일 없이 오빠를 풀어주면 결혼할게요. 지원이의 말에 남자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움직였습니다. 지원이를 보느라 정신 팔린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폐가로 뛰어들어가 예비신랑을 구출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예비신랑을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그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따라갔죠. 한쪽에서는 스토킹남이 연행되며 지원이를 보고 소리치더군요. 지원아 기다려! 금방 나와서 결혼하러 갈게! 미친 사람의 외침에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친구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사건이 끝을 향해 간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은 예비신랑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연아. 진호씨 정신이 들어? 괜찮아? 예비신랑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회사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뭔가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가 저지른 짓이야. 진호씨가 지원이를 놔두고 나랑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나봐. 근데 이제 다 해결됐어. 다행히 예비신랑은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원이는 결혼식에서 제 손을 잡으며 밝은 얼굴로 축복을 해줬죠. 수연아, 내 상황도 이해해주고 오빠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행복할 일만 생기길 빌게. 고마워요, 새언니. 저는 그런 친구이자 시누이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오해와 배신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손에 넣은 행복이라 그런지 그 순간이 더욱 값지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 뒤로 지원이를 괴롭히던 남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의 여죄가 낱낱이 드러났죠. 지원이의 의심은 괜한 게 아니었어요.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던 지원이의 남편도 그 정신 이상자의 손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 남자는 살인, 살인미수, 납치 감금, 스토킹, 협박 등 늘어놓기도 힘든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두려움을 떨던 지원이도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그 뒤로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원이는 그때의 끔찍한 악몽을 잊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 독립해 이제는 디자인 회사 대표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저도 작년에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마친 뒤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학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원이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은 남편으로 위장한 사촌 오빠 말고 진짜 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 친구들은 깜짝 놀라 동시에 물었죠. 남자친구? 거래처 부장님인데 만나기 시작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어. 그 사람도 상처한 지 3년째라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중이야. 내가 오늘 중요한 친구들 만난다고 했더니 꼭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그런 지원이의 손을 잡으며 웃어줬습니다. 부디 어렵게 찾은 신우이의 사랑이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빌고 또 빌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불평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모든 행복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의 몫이고 고마움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말이죠.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범한 오늘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